30대 후반 남자의 서해부 탈장 수술 후기 영상 올려드립니다. 5월 초에 샤워를 하는데 왼쪽 사타구니에 밤알 정도 크기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만져졌습니다. 통증은 조금 뻐근한 느낌이 전부였습니다. 찾아보니 서해부 탈장의 전형적인 증상이었고 제 직업이 평소에 중량물을 드는 직업이었기에 더 의심이 갔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조영제 CT를 촬영하고 서해부 탈장임을 확진받았습니다. 수술을 위해 회사에 병가 3주를 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잘 되질 않아서 5주는 낼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물론 사무직이라면 3주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무거운 걸 드시는 직업이라면 반드시 5주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성인 남자 탈장은 무거운 것을 들다 보면 복압이 올라가서 복막에 있어야 할 소장이 사타구니에 있는 정관 및 방광줄이 내려가는 통로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통로는 보통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좁아져서 막혀야 했을 곳이지만 제대로 막히지 않고 저처럼 복압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통로가 더 벌어져서 탈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선 탈장 수술로 유명한 병원, 대학병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서울에 위치한 탈장 전문병원이 두 곳이 있었는데 인공막 수술로 유명한 디귿병원과 무인공막 수술로 유명한 기역병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병원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 디귿병원과 기역병원 모두 수술 후의 통증이나 회복보다는 홍보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디귿병원의 경우 당일 수술, 당일 퇴원 이런 것들을 홍보 영상으로 내걸었는데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첫날에 소변 볼 때 복압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피가 비쳐나옵니다. 그런데 당일 퇴원이라뇨. 기업병원은 인공막의 부작용에 대해서만 겁을 엄청 주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는 홍보 영상이 많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냥 초성으로만 공개하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병원은 거르세요. 외과 수술에서 간단한 수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른 수술도 받아봤지만 반드시 통증과 후유증이 따릅니다. 환자의 통증을 하찮게 여기는 병원에 몸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후유증으로는 정관 손상으로 인한 고환 만성 통증, 성기능 장애가 가장 빈번합니다. 두 병원 모두 통증과 후유증보다는 본인들의 병원이 잘났다는 듯의 홍보가 너무 많아서 저는 대학병원을 택했습니다. 복막을 뚫지 않고 복막 전층을 통해 수술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TEP 수술로 진행하였고 배꼽 한 곳을 포함해서 총 3곳의 구멍을 뚫는 다공식 수술도 있었으나 전 배꼽 한 곳만 뚫고 진행하는 단일공 수술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3개의 구멍을 뚫는 수술이 의사 입장에선 정확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흉 터지는 게 신경 쓰여서 한 곳만 뚫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술 과정은 배꼽 아래쪽에 복강경을 넣어 사타구니 통로 쪽으로 진입하여 탈장된 소장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또 삐져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인공막을 덧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는 로봇으로 하는 수술도 있었는데 비용이 약 800만원 정도로 일반 복강경 수술 대비 너무 비싸서 실비효율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로봇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제 상황이 월등히 좋다면 로봇 수술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험해보니 탈장 수술은 암 수술에 비해서 작을 뿐이지 작은 수술은 가장 궁금하실 수술 후 통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술 당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술은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전신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중 통증은 전혀 못 느낍니다. 하지만 수술에서 깨고 나면 복강경이 통과한 자리부터 튀어나왔던 사타구니 부분까지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 단계가 1에서 10 정도라고 있으면 저는 9 정도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정신이 들자마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로 요청해서 진통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수술대에서 입원 병실까지 누워서 왔는데 배꼽 부분이 너무 아파서 부축 없이 일어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복강경이 통과하면서 복막과 근막 사이를 벌리며 들어가기 때문에 오는 통증인데 표현하자면 뱃속에 갈고리를 넣고 쥐어뜯는 느낌입니다. 또한 정관이 지나간 자리에 덧댄 인공막이 붙지 않은 상태라 고환 통증 또한 상당합니다. 수술 후 5시간 이내에 첫 소변을 못 보면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한다고 해서 와이프가 부축을 해주어 3시간 후 소변을 보려고 병상에서 간신히 일어났지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복압이 들어가지 않았고 소변을 보려다 배꼽 부분에 절개한 자리에서 피가 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간신히 적은 양의 소변을 보긴 했습니다만 당일엔 잔뇨감이 강해서 잠도 못 자고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다음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당일 포함해서 다음날까지 총 2일인데 거의 밤샌 상태로 점심쯤에 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고 퇴원했습니다. 여전히 소변은 조금씩밖에 안 나오고 봉합한 부위가 아파서 변기에 앉는 것도 힘듭니다. 저희 경우에 서서 보는 것보다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그나마 봉합이 덜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4일이 지나고 대변을 간신히 보았습니다. 드레싱은 2주가 지날 때까지 3일에 한 번 교체했습니다. 다행히 3일 후부터는 피가 비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바로 일어나는 것은 힘들고 옆으로 누워서 비스듬히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배가 아픈 것도 있지만 고환 통증이 동반되어서 포경 수술을 했을 때처럼 어기적 걷게 됩니다. 가라앉고 일어날 때 많이 땡기진 않습니다. 다만 고환 통증은 지속되기에 걷는 것은 가능해도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린 듯한 통증이 지속됩니다. 3주가 다 될 때쯤 수술했던 병원에 내원하여 드레싱 제거 및 봉합한 부위 실밥을 제거했습니다. 실밥 제거 후 3일 후부터 샤워했습니다. 거의 3주간은 배 쪽에 물 닿지 않게 머리 감고 씻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날씨가 시원할 때 수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뛰는 건 힘듭니다. 이때부턴 2kg 이하의 가벼운 물건을 드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무거워져도 배가 땡기기에 힘듭니다. 수술 후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니 약 15kg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웨이트도 간간히 하고 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2달 지나니 이제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되찾은 느낌입니다. 물론 수술 전에 60% 정도의 컨디션밖에 안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완전히 편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 회복까지는 최소 반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서해부 탈장 수술이 별것이 아니라는 영상이 많은데 어디까지나 외과 수술은 개인차가 커서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평생 가는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디 별것 아닌 수술이라고 하는 영상 같은 거 보신 후 아무 데서나 하지 마시고 저처럼 최소 대학병원급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12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비로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